안녕하세요. 이재원 원장입니다.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전기기사나 전기산업기사 공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전기기사나 전기산업기사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필기 과목을 공부를 하시고 필기를 60점 이상 합격을 하셔야지만이 바로 실기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필기에서는 총 문제수가 100문항입니다. 100문항인데 5개의 과목을 100문항을 문제를 푸는데 방식이 사지선다형이죠. 사지선다형. 자, 사지선다형은 4개 중에 정답을 고르는 그러한 문제의 유형이 되는 것이고, 실기 같은 경우에는 대략 요즘 들어 보게 되면 한 18 정도의 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으며, 실기 같은 경우에는 100% 주관식 서술형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필기만을 공부하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문제 답 암기 하셔서 어떻게 해서 운 좋게 합격하실 수도 있습니다. 공식만 외워서 하게 되면 어떻게 하셔든지 운 좋게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필기 시험을 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실기까지 합격을 하셔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자격증이 발급이 됩니다. 그러면 이 필기와 실기의 연관성이 있느냐? 당연히 있습니다. 자, 당연히 우리가 어떠한 전기에 대한 이론을 충분히 이해해야지만 주관식, 서술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예를 들어 어떠한 공식을 가지고 문제를 풀 때 당연히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풀이 과정을 작성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필기를 여러분들이 요령으로 합격하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실기를 공부하실 때 많은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차라리 공부하실 거 필기 때 잘 공부를 하시면 실기에서도 수월하게 공부를 하실 수 있더라 이거죠. 자, 그러면 필기에는 어떠한 과목이 있느냐라고 봤을 때 전기자기학, 전력공학, 그 다음에 전기기기, 회로이론. 자, 회로이론 플러스 우리가 기사 같은 경우에는 제어공학이 들어가죠. 그죠? 제어공학. 산업기사 보시는 분들은 제어공학 공부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설비, 기술기준이 들어갑니다. 기술기준. 의 판단기준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총 5과목이 한 과목당 20개씩 출제가 되고요. 20개씩 출제가 되고 한 과목당 40점 이상 맞아야지 과락되지 않고 총 60점을 맞아야지 필기 합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오리엔테이션에서 필기에 대한 내용만 얘기해보자 이거죠. 자, 아까 얘기했듯이 실기를 우리가 하려면 필기를 합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충분한 이해가 돼야지 실기를 공부를 하시는데 쉽고 빨리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더라 이거죠. 자, 그러면 필기를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공부를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제가 전기를 전공한 사람이라면 제일 먼저 공부하는 것은 사실 전기 자기학을 공부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하지만 이 전기 자기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상당히 많은 수학적인 내용과 이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자기학만 공부하다가 포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기 자기학을 먼저 공부하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부터 해야 되느냐? 우리가 곱하기 나누기를 하려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더하기 빼기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과목 중에서 아주 동떨어진 것은 요 전기 설비 기술 기준입니다. 이것은 뭐냐? 법입니다. 법. 뭐 하라는 겁니까? 암기하여라 이거죠. 법. 뭐 하라? 암기하라. 암기하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놓고 다른 것부터 얘기를 해보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요 회로이론입니다. 회로이론. 그럼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된다? 바로 회로이론부터 공부합니다. 자, 그럼 회로이론을 공부하면 여러분들 이 전기 공부의 50%를 한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
회로 이론을 제일 깊게, 천천히, 심도 있게 공부를 하셔라 이거죠. 왜? 회로 이론을 하면 이미 전기에 대한 공부를 50%를 한 거기 때문에 꼭 이해 위주로 공부를 하시고, 자, 어쨌든 회로 이론을 첫 번째로 공부를 하시고요. 자, 두 번째가 뭐냐면 바로 전기기기입니다. 자, 전기기기는 뭐에 대해서 나오느냐? 발전기라든가 변압기라든가 유도 전동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전기기기를 공부를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전력공학을 갑니다. 자, 전력공학이라고 하는 것은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우리 집으로 오는데 어떠한 설비들이 있느냐. 그건 뭐예요? 응용이란 얘기죠. 즉, 전기기기를 가지고 뭐 한다? 얘를 전기를 생산을 해서 어떻게 보내줄 거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바로 전력공학입니다. 회로이론, 전기기기, 전력공학 다음에 바로 뭘? 전기자기학을 하게 되면 이 전기자기학에서 포기할 이유가 없죠. 왜? 회로이론도 했고 전기기기도 했고 전력공학도 했으니까 전기기기만 하면 끝이다 이겁니다. 그렇죠? 이러한 순서대로 공부를 하시고 마지막에 뭐냐? 바로 전기 설비 기술 기준을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냥 이렇게 순서대로 어떻게 하느냐, 이게 또 중요하다 이겁니다. 자,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우리는 무엇을 갖고 있습니까? 바로 동영상을 갖고 있습니다. 이 강의에 대한 동영상을 갖고 있습니다. 동영상의 가장 큰 장점이 뭡니까, 여러분들?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만큼 반복하여 볼 수 있다는 게 동영상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러면 저는 학생분들한테 이거를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서 공부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회로 이론을 필기하고 또 보고 또 필기하고 그러다 보면 머리 다 빠집니다. 뭔 말인지도 모릅니다. 자, 우리가 대화를 하려면 서로 용어를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용어를 어떻게 해야 된다? 친해져야 된다 이겁니다. 그럼 용어랑 친해지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용어를 많이 듣는 겁니다. 최대한 많이 들어요. 자,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방법은 뭐냐라고 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가 강의를 1회 듣는다라고 하면 전기에 대한 큰 그림을 한번 보는 겁니다. 내가 이런 거에 대해서 배우는 거구나. 자,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회 듣는데 동영상을 1배속으로 들으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시간이 많으신 분들은 1배속으로 들으시고, 시간이 좀 부족하다라고 하면 1.5배속. 1.5배속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한번 영화 보듯이 필기하지 마시고 1.5배속으로 한번 마음 편안하게 쭉 보십시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내가 이러한 거에 대해서 배우는가? 그러면 우리가 학교를 가서 공부하지 않더라도 그냥 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하더라도 머릿속에 뭔가 남아있습니다. 왜? 내가 공부하지 않지만 들었으니까. 마찬가지로 이것도 1.5배속으로 그냥 한번 쭉 그냥 시간 날 때마다 계속 한 바퀴 그냥 쭉 들으십시오. 회로이론, 전기기기, 전력공학, 전기자기학, 전기설비를. 그럼 내가 이거에 대해서 배우는 거야. 전기는 이러한 큰 그림을 내가 공부를 할 거구나 라고 한 상태에서, 자, 두 번째 보실 때 회로이론을 드디어 필기도 하고 문제도 풀어보고 이렇게 공부를 하시라 이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1회 때 볼 때는 문제는 사실 안 봐도 되죠. 왜? 문제는 이론에 대한 내용을 응용하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 보실 때는 이론만 1.5배속으로 보라 이겁니다. 문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좀 길어지지만 문제를 빼고 나면 또 이론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1.5배속으로 이론만 쭉 한번 들어보시고, 자, 두 번째 보실 때 필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정지시켜놓고 또 유도도 해보시고 하시면서 쭉 전기기기, 전기자기학, 전력공학, 전기자기학 공부하시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전기설비. 전기설비는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노트를 통해서 정리를 하세요. 정리. 요약 정리.
요약 정리가 엄청난 공부가 됩니다. 전기 설비는 어떻게 알아? 요약 정리를 꼭 해라. 자, 그 다음에 자, 요거 듣고 요거 듣고 요거 듣고 요거 듣고 요거 다 들었습니다. 2번 들었습니다. 그럼 세 번째 때는 여러분들이 다시 1.5배속으로 회로이론, 전기기기, 전력공학, 전기자기학, 전기설비 안 봐도 됩니다. 뭐냐? 이때부터는 얘는 전기설비는 바로 뭐냐? 이제 문제 답 위주로, 기출문제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전기설비를 동영상을 2번 볼 필요 없습니다. 3번 볼 필요 없다 이거죠. 왜? 법이고 무조건 외워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용어만 아시면 이거는 이제 문제답 하시고, 자, 세 번째 회로이론, 전기기기, 전력공학, 기기, 전자기학 보신 다음부터는 다 이제 이론했습니다. 그럼 이론이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뭐로 넘어가야 됩니까? 바로 관연도 문제죠. 관연도 문제 보셔야 됩니다. 관연도 문제. 관연도 문제를 많이 보셔야지 뭐 할 수 있습니까? 적용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계속 체육관에서 운동만 하면, 연습만 하면 그냥 연습만 끝인 거지. 실전이 돼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관연도 문제를 또 반복적으로 푸셔서 합격하셔라. 자, 그러면 이렇게 하는데 선생님 얼마의 시간이면 됩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럽니다. 2달 안에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2달은 전공한 사람들이, 학생들이 방학 때 그것만 하면 2달 안에 합니다. 근데 대부분 지금 동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학생들 아니라 뭡니까? 대부분 직장인들입니다. 회사에서 일해야 되고 공부 하루에 3, 4시간, 5시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이 2달 안에 한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할 수는 있지만 어렵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좀 길게 3에서 4개월 정도의 스케줄을 잡고 공부해 주셔라. 시험 당장 앞에 와가지고 뭐 기출 관연도 문제나 보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만약에 3월 달이다 라고 하면 앞으로 4개월 이후에 있을 시험을 대비해서 여러분들 좀 이론 위주로 좀 공부를 하셔서 합격을 하시고 실기를 좀 편하게 하셔라.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다 해서 이 동영상을 정기반 몇 번 보라? 3번 보시고 그 다음에 관연도로 반복 학습을 하시면 틀림없이 필기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점수 80점 맞을 수 있습니다. 60점만 맞아도 되죠, 그죠? 근데 80점 맞을 수 있다 이거면서 제가 설명드리는 순서와 방법으로 공부를 하셔서 여러분들 꼭 합격의 기쁨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시고 필기 합격하셔서 실기 때 또 우리가 뵙도록 하겠습니다.